안녕하세요. IT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램이죠. 우리가 주로 PC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PC를 선택할 때, 노트북을 선택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램을 올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램은 D램입니다. D램. 그래서 DDR3, DDR4, DDR5 라고 있는데요. 요거의 차이나, 그러면 우리가 램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떤 용량을 선택해야 되냐. 8기가를 맞출 건데 8기가짜리 램 사는 게 좋아요? 4기가 쓰는 게 좋아요? 뭐 DDR3랑 DDR4랑 융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막 이런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트북이나 컴퓨터 구매나 조립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가장 램과 CPU죠. 물론 게임용이나 디자인 컴퓨터 같은 경우 그래픽카드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사무용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래픽카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 램과 CPU인데요. 그러면 램과 CPU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근데 왜 그래픽카드가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업무 처리할 때 그래픽카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그래픽은 일반적으로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카드로도 충분해요. 아니면 CPU에 있는 메인 그래픽카드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래픽카드가 아니고 램이나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랑 램의 차이는 무엇이냐 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래서 뭐 차이라기보다는 램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입니다. 보시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쓰고 지울 수 있는 기억장치로 컴퓨터가 켜지는 순간부터 CPU 연산하는 동작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뭐 전원에 유지하는 동안 막 하는 주격장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주격장치, 보조기억장치는 뭐 주로 뭘 쓰냐, 아니면 보조기억장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기억장치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나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하드디스크 얘기하는 거라서 뭐 따로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램은 무슨 역할을 하냐? 우리 CPU랑 하드랑 모든 자료는 대부분 하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CPU한테 뭔가를 주려면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얘는 엄청 빠르고 얘는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램이 존재합니다. 얘가 연산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서 먼저 자료를 전달받아요. 다음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연산이 끝나면 램이 CPU한테 자료를 전달합니다. 결과는 다시 램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와 CPU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게 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램이 아무리 용량이 커도 CPU 처리 속도가 느리면 PC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램을 선택할 때는 CPU의 용량을 잘 보고 램을 선택하셔야 돼요. CPU의 용량이 4기가 뿐인데 램을 100기가로 해봤자 얘가 100기가를 들고 있어도 4기가 100기 전달하지 않습니다. 얘는 4기가 처리해봤자 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물론 얘 처리 속도와 얘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4기가라고 해서 정확하게 4기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램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램은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좀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S램, D램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S램은 뭐고 D램은 뭐고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접하는 건 D램이에요. 물론 PC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거나 했을 때는 S램도 접합니다. 바로 CPU 스펙 시대는 L1, L2, L3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U랑 램이랑 하드디스크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L2, L3 뭐 L1은 다 바로 요 CPU 바로 옆에 있어요. L1, L2, L3.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비싸기 때문에 램처럼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램도 CPU랑 처리 속도가 나기 때문에 요 캐시 메모리에 임의로 자료를 또 전달하는 거죠. 속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요. CPU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SRAM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평범한 업무를 하거나 일반인이라면, 물론 뭐 인베디드 쪽이나 IT 쪽 전공하시거나 그럴 때는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보는 건 D램입니다. D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뭐 1966년 IBM에서 개발했다는 동적 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D램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AD램이라고 또 있습니다. D램이에요. 이것도 1969년에 출시된 뭐 D램 규격인데요. 1990년 중반까지 사용했어요, 사실. 꽤 오래 썼죠. 엄청 오래 썼고요. 2000 이후에는 SD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D램입니다. 우리는 결국엔 DDR4, DDR3, 뭐 이게 전부 다 SD램 계열이에요. 예. SD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거의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램은 1992년 삼성전자가 개발되어 1993년 뭐 대표적인 표준으로 됐다. 그래서 결국엔 SD램은 우리나라가 만든 거다 라고 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 SD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됐고 요 거의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R3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DDR3는 현재 뭐 새로 램을 추가하거나 구매할 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직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PC가 되게 오래된 PC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전력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속도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DDR5가 DDR4보다 빨라요. 램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메인보드. 메인보드에서 DDR4랑 DDR5 중 어떤 걸 지원하냐, DDR3 지원하냐. 자, 우리가 메인보드에 DDR4나 DDR3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DDR5를 설치를 해봤자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램을 추가하시거나 램을 살 때 내 PC에 어떤 게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거의 차이다 뭐다 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속도랑 전력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외. 결국 속도예요. 뭐 여기 굳이 따지면 뭐 그 생성할 때 뭐 나노 몇이다 뭐다라고 나오는데요. 뭐 그거야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고 사용하고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노 몇이다 알 필요는 없겠죠. 결국에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건 사실 속도와 메인보드가 지원해 주냐 그것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또 다른 램이죠. 이거는 현재 우리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사용되는 이런 램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어요. 뭐 태블릿을 구매하거나 그러실 때는 보겠지만 사실 태블릿을 구매할 때도 램 몇 기가짜리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굳이 그럴 것도 없고 추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우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도 램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리고 램이나 들어가는 처리 속도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죠. 램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램의 선택입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죠. 사용 가능 여부를 봐야 됩니다. 메인보드에 램을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DDR3냐, DDR5냐, DDR4냐. 일반적으로 DDR5 최근에 나온 PC는 다 DDR5예요. 노트북이나 좀 제조일자 좀 오래됐다 그러면 DDR4입니다. 내 PC가 엄청 오래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 그럼 DDR3예요. 현재 쓰고 있는 램이 어떤 건지부터 확인하시고 램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8기가를 마치겠다. 나는 8기가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럼 4기가 플러스 4기가 좋아요, 8기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더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4기가를 쓰고 있거나, 뭐, 램이 뭐 2기가짜리 나 업그레이드 할 거다 그러면 4기가, 4기가짜리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뭐 큰 차이 없습니다. 8기가짜리 사용하면 돼요. 물론, 내가 4기가짜리 쓰고 있다 그러면 4기가짜리 그냥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예전에는 이 차이가 좀 컸는데, 최근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체감할 정도로 PC가 느리지 않죠. 예전에는 조금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만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은 많이 없지만 윈도우도 있는데요. 우리 64비트 운영체제, 32비트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램의 사이즈가 달라요. 내가 100기가를 넣거나 10기가를 넣었어도 결국에 PC가 지원해주면 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지원 안 해주죠. 사실 XP도 8기가 물음표입니다. 잘 지원 안 될 수도 있어요. 요 표에는 나오지만 32비트 운영체제는 4기가가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64비트부터 8기가, 16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다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쓰시죠. 그리고 윈도우 7, 7 정도 쓰는데 8이나 전부 다 현재는 램을 선택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8기가, 16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32비트에서 64비트 넘어갈 때나 램을 4기가를 쓰냐 8기가 쓰냐 이 차이였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다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제가 권고하는 건 8기가입니다. 8기가. 4기가짜리 노트북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 사용되는 운영체제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들이 4기가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램이란 걸 선택하는 과정이 거의 다 PC나 노트북을 선택하거나 PC나 노트북이 너무 늘었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해야 되는 건 무조건 램이 높다고 좋지는 않아요. 일단 1단계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게 2단계로는 CPU를 봐야 돼요. CPU.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U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게 램이기 때문에 램 용량은 충분한데 CPU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경우는 램을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빨라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CPU가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램은 숟가락입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에 밥을 퍼서 입에다 집어넣는데 숟가락은 이렇게 큰데 입이 조그마해요. 안 들어가죠. 요 부분밖에 못 베어 먹습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램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 램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대부분 일반 사무용은 8기가면 충분해요. 8기가 이상 돼봤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CPU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물론 램이 높으면 좋긴 하죠. 최근에 CPU의 용량은 16기가도 충분히 가뿐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코어가 여러 개라서 싱글 코어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큰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너무 스펙이 큰 램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우리랑 적합한 게 램입니다. 자주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